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나이스정보통신이라는 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분할 매수 관련해서 이제 그 나이스정보통신을 분할 매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나이스정보통신을 12월, 2월, 3일, 7일 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수한 이유는 이제 가격이 너무 하락했으니까 매력을 느껴서 매수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화면을 키워보면 매수 유혹을 강하게 느낀 때는 이제 요때 11월 31일, 12월 1일 뭐 이때 매수 유혹을 느껴서 근데 바로 샀으면 뭐 26,000원대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꽤나 싸다고 여겨서 이제 그때 말했듯이 자동 매수, 분할 매수, 신규 분할 매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28,000원에 이제 예약 매수를 걸어놔서 28,000원에 한번 사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 매수 기능을 걸어 놓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보면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두 개를 다 걸어 놓으면 떨어져도 사고 높아져도 가격이 올라도 사고 이렇게 그래서 물타기와 불타기가 자동으로 되는 어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12월 2일 날 28,000원에 그 매수 걸어 놓은 게 체결돼서 27,000원에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28,000원에 그 다음에 29,000원에 또 올려서 또 매수를 걸어 놓은 게 12월 3일 날 또 체결이 되고 또 이제 3만원까지 이제는 매수해보자 해서 3만원 걸어놓은 게 요 12월 7일 날 매수가 체결이 돼서 세 번에 걸쳐서 매수가 체결이 됐죠. 그런데 이제 체결되고 나서 주가는 빠져가지고 쭉 빠져서 지금 28,700원인데 어찌됐든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가가 충분히 빠진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면 꽤 매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8,000원, 29,000원, 23만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나이스정보통신의 주가가 이렇게 빠졌느냐? 최근에 또 많이 빠졌죠. 물론 뭐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막 확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물론 길게 보면 2019년도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는 좀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일봉으로 보면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빠졌냐? 근데 최근에 또 주가를 왜 올랐나를 보면 이 나이스정보통신을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또 보는 시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가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나이스정보통신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해서 한 10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뭐 10월 달 뭐 이때쯤에 계속 주가가 좀 오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은 위드 코로나의 어떤 수혜주다. 왜 수혜주냐? 그러면 이제 나이스정보통신이 어떤 걸 하는 회사냐를 또 알아야 될 텐데, 이건 나이스정보통신의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사업 영역을 보면 벤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를 긁죠.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사면 이제 만약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매장은 10,000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죠.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라는 걸 제하고 돈을 입금받죠. 우리가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뭐 한 1.5에서 2%, 그러니까 뭐 150원에서 200원 정도 띄고 판매자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150원에서 200원의 그 수수료를 카드사도 가져가지만 이런 카드 결제 대행 업무를 해주는 이 벤사, 그걸 이제 벤사라고 하는데 이 벤사도 일부를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사랑 이 오프라인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벤사고 이 벤사도 이 카드 수수료 중에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카드 매출이 늘어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이 벤사도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근데 갈수록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결제는 늘어나는 추세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한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PG 서비스라고 해서 요거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이스 올더 게이트라고 해서 나이스 페이먼트라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카드를 쓰면 온라인 판매 상점도 그 돈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떼죠. 그래서 일부의 수수료를 역시 이제 요 나이스 이 PG 서비스를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일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카드 결제가 많아져도 나이스 정보통신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이제 앱카드 공동 모듈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모바일에서도 앱카드라고 해서
간편 결제를 해서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결제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도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수수료를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소비가 증가하면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벤 사업 1위 점유 사업자다. 그래서 벤이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카드 단말기 하나로 여러 종류의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카드가 정상 발급된 것인지 한도는 충분한지 확인하고 거래 내역 데이터를 카드사로 전송하고 카드 수수료에 벤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벤 결제 건수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상반기에 이제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활동이 좀 늘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매출은 더 커질 거다라는 그런 그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알려지면서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나이스 정보통신도 막 주가가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가가 올랐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도 꺾이고 봉쇄가 강화되고 사람들 활동이 적어지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과연 그런 위드 코로나가 안 되면 그 나이스 정보통신에게 악재냐.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그 나이스 정보통신의 실적은 어땠느냐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투자닷컴이라고 재무제표를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인데요.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그래서 이제 근데 매출 추이를 한번 보면 2016년도부터 쭉 매출을 보면 2019년,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도 매출은 늘었습니다. 그 3,100억, 2016년에 3,100억에서 3,600억, 4,000억, 4,500억, 5,100억. 물론 올해는 이제 아직 3분기까지밖에 실적이 안 나왔지만 올해도 뭐 벌써 4,800억이니까 이제 전년도보다도 매출이 또 더 늘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매출이 줄고 회사가 어려웠어야 되는데 매출은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연결 재무제표고요. 개별 재무제표로 보면 물론 이제 그 개별 재무제표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물론 19년, 20년 코로나가 심했을 때 매출이 줄긴 합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 2,700억이었는데 2,400억, 400억 하다가 2,100억, 2,000억 정도로 매출이 줄죠. 물론 이제 올해는 이제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350, 한 500억 하면 올해도 한 2,00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물론 근데 그러면은 왜 개별 재무제표일 때는 코로나일 때 매출이 줄었는데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이제 코로나 때도 매출이 늘었느냐? 요거는 이제 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특성에 따라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제 이거 나이스 정보통신의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제 여기 일단은 여기 사업의 내용을 좀 보면 아까 말했듯이 오프라인 서비스는 이 본 회사인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벤 서비스라고 하죠. 아까 카드 단말기 조회 서비스 이런 것들은 한 33% 정도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여기 매출이 한 64%, 67% 정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자회사에서는 온라인을 하고 이 본 회사인 나이스 정보통신은 오프라인을 하는데 이 자회사인 나이스 페이먼츠도 뭐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이 나이스 페이먼츠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죠. 거의 바로 밑에 자회사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온라인 서비스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아닌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자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 실적까지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이제 매출은 계속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개별 재무제표로 자회사 실적을 빼고 보면
이제 온라인 매출을 빼고 보면 이제 코로나 때 매출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나이스 정보통신은 그 올더게이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아까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거길 통해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하면 본회사가 좋지만 또 반대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면 자회사를 통해서 어쨌든 나이스 정보통신의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그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여겨졌는데 위드 코로나가 안 될 것 같고 봉쇄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활동을 못 할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이 줄면서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오프라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만 볼 수 있느냐? 코로나 수혜주로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막 급격히 하락한 건 너무 과도하다. 시장의 오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위드 코로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삶의 제약이 받는다 하더라도 온라인 또 결제는 늘어날 테니까 그럼 또 자회사인 나이스 페이먼츠를 통해서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또 수익이 늘어나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한 건 과도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게 봐야 할 거는 2020년도에 유난히 순이익이 적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 한번 또 살펴보긴 해야죠. 여기 보면 연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290억, 뭐 362억, 290억, 290억 하다가 작년만 2020년만 130억으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물론 올해는 2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한 올해는 4분기까지 합치면 이건 3분기까지니까 4분기까지 하면 340억 돼서 꽤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 작년에 왜 이렇게 순이익이 적었냐? 근데 법인세, 세금 내기 전 순이익을 보면 그래도 좀 비슷해요. 많이 준 건 아니에요. 물론 줄긴 줄었지만 2018년도에 380억 세금 내기 전에 근데 370억 그 다음에 339억 그래도 많이 줄진 않았는데 세금이 엄청 늘어났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보통 80억 70억 내다가 200억을 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났냐 보니까 그 작년에 2020년도에 벌금을 좀 맞았더라고요. 그 벌금이라고 하긴 좀 추징금을 받아서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아서 그동안 뭐 실수로 누락된 세금이 있거나 덜 낸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내세요. 라고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게 한 15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뭐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가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그 세무조사를 받고 덜 낸 세금을 내라고 추징을 당해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내서 작년엔 순이익이 줄었다. 어느 정도 이제 실수를 이제 보완하겠죠. 이제 또 세금을 이제 누락된 거를 안 내지 않기 위해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순이익이 뭐 갑자기 막 160억, 150억 정도를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을 한 200억 정도로 많이 내서 순이익이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순이익 감소는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내서 생긴 일회성 이익 감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작년 순이익이 안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순이익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게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여겨졌는데 아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또 여겨지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 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해외여행이 본격화되면 세금 환급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2019년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을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항에 가서 그 면세되는 그 이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자동으로 깎인 금액으로 그 물건을 사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에 10% 부가세를 매기는데 10% 싸게 살 수 있죠. 보통 정가로 판매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근데 그 시내 면세점이 또 많이 있다고 해요. 뭐 저도 뭐 면세점을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그 이런 공항에 있는 면세점 말고 시내에 있는 면세점도 있는데 그런 데는 그냥 바로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다 내고 사고 그 더 낸 부가세를 출국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놀러 와야 매출이 늘어나겠죠.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런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테고 이런 부가세 환급 대행하는 사업도 늘어나지 않겠냐. 중국인 뭐 관광객도 늘어나고 하면 이런 매출도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사실상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이제 거의 희박해졌죠. 그리고 사실상 토요일 어제부터는 이제
다시 방역 4단계 뭐 이런 게 적용되면서 식당들도 이제 9시면 문 닫아야 되고 4인 이상 못 모이고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될 막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꼭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느냐. 코로나 시기에도 매출은 계속 늘었다. 그리고 자회사인 나이스 페이먼츠를 통해서 온라인 매출 그 온라인 카드 대행 그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고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로서의 가능성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격히 빠진 건 시장의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일부 요 가격대에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가격대 매수한 게 과연 잘한 거냐? 뭐 사실 그걸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현재 나이스 정보통신의 상태는 어떠냐? 그래서 현재 지난 이제 금요일 날 28,700원인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올해 PER은 한 8.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PBR은 1.04, PBR은 거의 뭐 자산 정도니까 꽤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PER도 그렇고요. ROE는 한 12.65인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ROE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면서 재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재산 늘어나는 만큼 돈도 계속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은 더 계속 잘 벌고 있지만 버는 정도가 수익률이 재산 대비 수익률이 좀 줄어든다. ROE라는 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가진 재산 대비 돈을 얼마나 잘 버냐는 건데 과거 10년, 7년, 5년 평균을 내보면 18.69에서 15.91, 13.36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게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카드 매출 수수료나 물론 이제 카드 수수료를 국가에서 갈수록 줄여가려고 하는 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 사용량이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그 현금 매출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카드 사용량이나 현금 영수증 등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는 갈수록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ROE를 한 13을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ROE가 13을 유지한다면 10년 후에 자기 자본은 재산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8,029억 정도로 늘어날 테고 순이익은 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회사가 성장을 하면 ROE가 13이니까 PER도 한 13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예상 주가는 한 10만 4천원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28,000원에서 3만원 정도에 매수하면 28,000원 3년 정도에 매수하고 10년 후에 10만원 정도가 되면 예상 복리 수익률은 14에서 한 14.69에서 13.91, 그러니까 14에서 15% 사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 15%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매수한 거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2,500원이다. 왜 42,500원이냐? 지금 만약에 42,500원에 사서 10년 후에 10만 4천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복리 수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10% 정도로 확 줄어드니까 이때는 좀 매도하고 다른 15% 정도 될 만한 다른 회사를 찾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42,5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로 세웠는데요. 어디까지나 목표가고 이대로 42,500원까지 무조건 오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42,500원까지 오르면 올해나 내년 중에 42,500원까지 오르면 일부 매도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돈을 잘 번다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ROE 13을 유지할 경우에만 ROE 13을 유지하면서 계속 돈을 잘 번다면 아니면 뭐 13은 아니더라도 10이나 13 정도로 ROE를 유지해 나가면서 돈을 잘 번다면 계속 보유해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면 또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급격히 주가가 하락한 건 좀 과도하게 보인다 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앞으로 ROE 13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경쟁 회사도 있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ROE 13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에서 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또 바로 잡아주시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셔도 그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여겨졌다가 위드 코로나가 안 되면서 쭉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렇게까지 폭락할 정도로 그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또 수혜를 받기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